안녕하세요. 네, 오늘 워낙 뭐 정치적 중량감도 있지만은 네. 이슈의 중심에 좀 서 있으셔서 이제 대선 주자 윤석을 불러주십시오. 대선 주자 양당의 견제가 극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현안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보도들에 계속 이준석 의원 이름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의 장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네.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고 그게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조금 명쾌하다 이런 느낌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나 뭐 청취자분들이나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이준석 의원의 지금까지 이제 입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그 부분만 봤을 때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죠.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이 있어서 관계는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명태균 씨가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서 관계도 멀어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와의 관계는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으니까 대통령과의 그다음부터는 사실 정보의 역할은 명태균 사장이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특히 뉴스토마토 이제 언론사에서 네. 이제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0월 3일에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네. 얘기를 했던 게 그대로 이제 녹취록 형태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진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예. 충성맹세 이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전언을 이제 전달해 준 거. 예. 그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권성동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 거는 좀 뒤에 여쭤보고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그 당시 컷오프된 김진태 후보를 구제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이제 경선해야 되는 당일날 이게 전화가 정진석 당시 이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가 안 가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명태균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 이미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도 보신 분도 있고 할 텐데요. 그냥 이야기꾼이에요, 약간. 만담꾼 느낌이 좀 있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재밌게 각색해서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버전을 그대로 왜냐하면 박형광 기자랑 제가 원래 친하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에 걸쳐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얘기해 주고 근데 제가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김진태 지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덧붙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은 두 부부가 핸드폰을 들고 어쨌는지를 김건희 여사가 말해주지 않는 한, 아니 CCTV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명태균 사장이 알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침대에서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런 거를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나도 믿기지가 않고 전혀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 그거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한 것 중에 본인이 각색한 것도 있을 거고, 본인도 어디서 들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거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김진태 지사한테도 한번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디 행사에서 가볍게 만났는데 아니 명태균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느냐. 그랬더니 김진태 지사가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를 김진태 지사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명태균 사장이 하는 얘기가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한테는 얘기를 했죠, 제가. 혹시 이런 거 알고 있냐 했더니 본인도 어디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한 거 빼놓고 의원님은 대표 시절에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를 했다라는 거를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건 없나요? 전혀 없어요? 오직 명태균 씨로부터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로 그 당시 공관위원장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했는데 그때 의사를 번복한 게 결국엔 공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10월 3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미 9월 달에 뉴스토마토가 이제 처음 단독 보도를 시작을 해서 여러 좀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던 거는 제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해준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저랑 원래 굉장히 친분이 있는 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자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뭐가 됐든 이게 기사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
박형광 기자가 발췌해가지고 낸 것들만 봐도요. 그게 예를 들어 보통 인터뷰라 하면 질문에 답하면서 짧은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인터뷰지. 그건 제가 지금 주저리 아는 거 다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런 걸 인터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보도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참고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전언을 해준 건가요? 왜냐하면 뉴스토마토가 처음에 굉장히 갈피를 못 잡았던 부분이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첫 보도 이후에 제가 편집국장한테 말씀도 드렸어요. 뉴스토마토 국장한테. 그게 사실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지만 내용은 뒤에 보면은 결국엔 도와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그때 편집국장이 되게 당황했어요. 그 말인즉슨 뉴스토마토가 텔레그램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도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집국장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보도를 하기로 한 판단은 전적으로 편집국장 본인의 판단이었다. 박형광 기자는 반대했지만 내가 내보내자고 한 거니까 박형광 기자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김기성 편집국장이 저한테 제 의원실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박형광 기자랑 뭐 알고 지낸 세월도 많고 지금까지 저한테 박형광 기자가 실수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큰 실수하는 거는 제가 박형광 기자 개인을 위해서라도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해 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뉴스토마토의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칼날이 서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요. 어쨌든 이게 10월 3일에 얘기해 준 거는 일종의 뭐라고 제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조언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녹취록을 그대로 이제 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뉴스토마토와 이준석은 왜 싸우고 있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제가 그때 또 이제 맥주 마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전 솔직히 강혜경 씨랑 명태균 사장이랑 김영선 의원과 동관계는 전혀 모르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관련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방향이 어긋나 있다. 그때 공표 비공표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명태균 사장이 여기서 논란이 진짜 된다는 거는 그때 취재 아이템 나와 있던 것 중에 산단에서 만약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거 외에 나머지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취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실제 관계자들이 확인 안 해줄 테니까 강혜경 씨의 증언과 명태균 사장의 증언만을 가지고 보도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다. 왜냐? 명태균 사장의 말과 명태균의 말을 들은 강혜경의 말이 합쳐져가지고 팩트체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뭐 산단이라 이런 거 파보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사실 그거를 뉴스토마토는 뭐 취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다음에 제가 그거를 무슨 낚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낚시요?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보면 한겨레는 취재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났잖아요. 창원 산단에 이제 5개월 전부터 미리 보고를 받아 명태균 씨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지인 강모 씨한테 땅을 사라고 해서 뭐 건물을 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겨레. 그런 것들이 사실 취재를 하면은 사실 한겨레는 제가 알기에 그 10월 3일보다 훨씬 뒤에 시점에 착수한 걸 알고 있는데 취재하면은 뭐 기사가 되는 건데 오히려 뉴스토마토는 그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못하고 저한테 국감기관에 계속 뭘 자꾸 보내더라고요. 뭘 보냈나요? 그러니까 엑셀로 이렇게 막 등기부 뽑은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요? 그 창원일 때. 네, 그런 다음에 저한테 혹시 그 몇십 명 몇백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거기 등기부 보면은 거기서 저한테 혹시 아는 이름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한눈에 봐서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국감기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거는 취재는 기자의 영역이지 제가 국감적인 국회의원이 그걸 왜 취재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뉴스토마토는 낚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또 무슨 경험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조금 왜 이제 제보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게 기사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 알고 제가 할 거면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왜 뉴스토마토한테 뭐 그런 거 있습니다라고 이게 왜 합니까? 제가 기자회견 하지.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이제 후보 시절에는 전혀 뭐 이쪽에 의뢰를 한 적도 없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를 한 적도 없고 이쪽에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이거는 이제 입장이 똑같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답변할 때 제가 의뢰한 적이 없다. 이거는 제가 아는 팩트죠. 그래서 도움이라 하면 굉장히 모호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의뢰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도움 받을 생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뭐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네가 도움받은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은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런 거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다른 조사들과 튀는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일치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의뢰한 조사들과. 자, 오늘 보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자체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라는 거고 신용환 전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가 대선 당일이었던 재작년 3월 9일, 2022년 3월 9일에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캠프에서 전달받았다면서 파일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회의까지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정책지원실장이었나 뭐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3월 9일에 왜 회의를 할까요? 3월 9일에 그 파일이 저장된 시간을 오후 3시로 하고 있던데 그럼 투표가 6시까지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걸 왜 그때 그럼 회의를 할까요? 3시에? 그러니까 투표율을 그때 이 신용환 씨 얘기로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격차가 덜 날 것 같다. 우리가 봤던 것보다 뭐 이렇게. 그걸 3시 반에 그러면 그 3시 반으로 파일이 저장돼 있던데 3시 반에 회의를 했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에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사실 대선 캠프에 어디서 무슨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 코로나 걸려서 해롱되고 있었고 예. 후보가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전날부터 그냥 후보 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후보가 놀고 있었다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막 뭐라 그러고 그랬던 기억만 나지. 아,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3시 반에 6시까지 투표하는데 3시 반에 회의에서 뭐 의미가 있는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환 교수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누구가 참석한 회의에서 어떤 얘기로 이런 것이 사용되었다는 걸 명확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예. 그럼 지금 이거 덜렁 PDF 파일 하나인데 근데 이 PDF 파일은 강혜경 씨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출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신용환 전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캠프에서 공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용환 교수가 그럼 어떤 회의에서 이걸 어떤 자료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것인지 같은 걸 얘기해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는 것이죠. 저는 신용환 교수가 거짓말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근데 본인도 여기에 유의미한 어떤 제보자가 되려면은 구체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미공표 여론조사는 그 조사를 한 당사자,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볼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러니까 제공을 하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가지고 회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거를 캠프 내에서 돌려서 이거를 제공은 불법이 거는. 아닙니다. 공표가 불법입니다. 공표가 불법이라고요? 공표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공표로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야 우리가 내부 조사해봤더니만 이긴다. 그걸 라디오에서 떠들면은 공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했을 때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체 조사한 거를 주기적으로 특정 캠프 측에 줬을 때는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또 이제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돈에 관한 건 전 잘 모르고요. 근데 제가 여의도 연구소를 사실상 당대표로 그때 총괄하면서 여론조사는 되고 안 되고가 뭐가 뭔지를 제가 이골라게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여의도 연구원 조사 같은 경우도요 미공표잖아요. 예. 그러면 공표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걸 당에선 최소한 당내 인사들끼리 쉐어합니다. 예. 그럼 그건 공표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사가 결과가 외부에서 들어왔다. 글쎄요. 그럼 이게 공표인가?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선거 때 보면은 언론사 같은 데서 한 여론조사들이 표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캠프 내에서 막 이제 활용되고 이래요. 근데 그걸 공표로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또 이제 해석의 여지와 이제 뭐 관계기 간에 유권 해석을 해석보다는 지금까지 처벌 사례도 없고 지금까지 수사 사례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의 그 대중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표로 조사하는 경우는. 아니 뭐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명태균 씨처럼 논란이 된 적도 없으니 또 이제 그거는 추후에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는 대선 경선, 당내 경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4명 4인 경선 할 때까지만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었다.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연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4인 경선 이후에 지금 이 미래한국 연구소에 미공표 조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지금 사실 캠프에서 신용환 교수가 봤다고 한다면은 전달은 된 거 아닙니까? 1 그거고 2는 뭐냐면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와는 2022년 10월 달에 그 캄보디아 출장 관련해 가지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해명은
저는 거짓이다라고 봅니다. 아,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이다? 그렇죠. 지금 국민들한테 나는 연락 안 했는데 우리 그 영부인이 연락했어라고 하면은 그게 말장난이지 그게 지금 그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명태균 씨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사안 좀 여쭤볼게요.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이제 과방위에 있었고 최근에 가장 최근 현안으로는 KBS 사장 후보로 박장범 앵커 뭐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파우치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결정이 됐어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권의 보온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보고 계십니까? 야, 저는 보온 인사도 뭔가 이런 막 대단한 어떤 정권의 뭔가 좀 눈치에 들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 정도가 보온 인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그만 파우치 얘기했다고 이렇게 한 건가? 라는 게 더 이제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박민 사장에 대해서 여러 논란도 있고 했지만은 처음에 박민 사장을 임명했을 때 생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걸 방송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쓰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보궐임기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뭔지를 더 규정했어야 되고 KBS 구성원들도 그렇고 박민 사장도 그렇고 저마저도 질문할 때는 박민 사장에게 장기적 비전을 물어보고 그 국감 자리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갑자기 날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이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인사죠. 근데 뭐 KBS가 이제 11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야권 추천이 4명 있는데 이번에 투표를 안 했고 7명만 한 거잖아요. 그 7명의 소위 말하는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런 조그마한 파우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박장범이 가장 훌륭한 후보기 때문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닐까요? 냉정하게 저는 KBS 사장으로는 KBS 구성원 출신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저도 박민 사장보다는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박장범 그 앵커가 최근에 그 파우치 논란 때문에 사장에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다시 공정성 논란과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박민 사장의 연임이 안 된 것도 특이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안으로서 박장범 앵커가 들어간다? 저는 사실 대안이라면은 어떤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기됐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의 다른 현안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정말 많이 보는데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온라인상 중고거래 사기도 많고. 근데 이런 인터넷 공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뭐 제재를 한다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가짜 뉴스가 올라오거나 이러면 차단하는 걸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신고해가지고 판결을 받고 또 구글의 자유 규칙에 따라 가지고 판단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방심위를 거쳐서 방심위가 요청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 이미 가짜 뉴스는 막 퍼져 있고 뭐 저랑 조민이랑 결혼했다 이런 것도 막 퍼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조국 대표의 딸 조민이랑 결혼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막 몇백만 조회수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피해는 이미 입을 만큼 입은 상황 속에서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돈 때문이죠. 조회수가 1조회수당 1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올리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은 구글 유튜브의 모든 수익은 애드센스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외화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외화 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구글의 도움 없이도 사실상 빠르게 그 수익 차단을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심위, 과기정통부 뭐 이런 데다가 제가 이제는 돈줄을 끊는 방식으로 가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대안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 유튜브 구글에서 이미 논란이 된 거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걸로 유튜브는 유지하게 하되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노란딱지라는 방식인데 사실 그걸 붙이고 나더라도 기발생한 수익이나 다른 영상에 대해 가지고는 또 송금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막아놓고 송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판단하게 하는 조치로 가자. 전체 송금 막아버리자. 어쨌든 돈줄을 무조건 막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딱지 영상을 계속 두게 되면요. 미끼는 노란딱지 영상으로 선정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정상적인 그 영상 올려 수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를 다 퇴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다 수익 창출을 막아버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오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뭐 범어사에 가서도 4대 개혁 얘기를 하고 무슨 사안만 있으면 대통령은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많은 뭐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기들
4대 개혁 지금 하기 어렵다. 추진하기 윤석열 어렵다. 대통령 지금 벌써 임기 한 3년 차에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예, 예. 손대는 것마다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의원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해야지 4대 개혁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런 거는요. 굉장히 예.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뽑았을 때 국민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은 사회 정화의 의미가 약간 있었어요. 예. 그럼 뭐냐면 진짜 부패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게 있는데 지금은 뭐 최근에 누가 얘기했는데 본인의 가족을 지키느라 결국에는 밖에다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차근차근 수신제가 그 다음에 치국이랑 평천하는 나중에 꿈꾸시라. 수신제가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명태균 사장과의 논란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수신제가에 참 힘을 기울여라.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 나은 게 아닌 게 예. 여기는 지금 이미 판결 나와요. 다음 달에. 예, 뭐 한 양당 공이 수신제가에 좀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모두 수신제가에. 예. 자,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여당은 특별 감찰관 임명 논란을 지금 뭐 두고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친한계 친윤계가 좀 부딪히는 모양새인데 특별 감찰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임명되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예. 이거를 의총에 붙여가지고 표결하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건가요? 그렇죠. 승부수. 그런데 안 멋있는 건 뭐냐면은 투표에 저도 안 물러난대요. 투표에 저도 안 물러난다. 예, 그걸 오늘 이제 직을 그 말씀은 그러면은 직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 영리를 건드리겠다 하고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이 표결에 승부를 걸자라고 하려면요 본인도 직을 걸어야죠. 예. 안 그러면 이거 뭐 사실 누가 비장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국민들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나는 이거 표결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난 직을 때려치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한동훈 때려치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보면은 오늘자로 계속 들리는 말이 진다고 왜 때려쳐야 돼? 이러면 그냥 정치를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비장함보다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죠. 승부를 걸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20초만 말씀해줘요. 지금 개혁신당이 좀 목소리가 안 들린다. 예. 뭔가 정체성이 조금 모호한 거 아니냐. 여러모로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당대표는 허은하 대표지만은 의원님이 아무래도 좀 중심에 있으니까 좀 개혁신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의원 되고 나가지고요. 저한테 들어오는 방송에 섭외 한 3분의 1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입장을 좀 덜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의정활동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예.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요. 방송 나오는 거 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도 돌면서 사실 네. 젊은 세대와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